한국이 독일을 기술로 이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K9 자주포. 독일의 C보다 빠릅니다. 뭐라고요? 독일이 자랑하는 그 전설적인 자주포보다 직접 보시죠. 쾅! 12발 1분 안에 쐈습니다. 자율장전 시스템이요. 이게 진짜 실화야?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독일 기술 컨설턴트. 단 하루 만에 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배터리, 반도체까지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우린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슈미트. 독일 미넨에 본사를 둔 슈타인테크에서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해왔고 특히 독일제 장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죠. 레오파르트 전차, CH2000 자주포. 우리 것이 곧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핀란드, 노르웨이,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K9, K2, 한국 무기를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마케팅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토 프로젝트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가 한 말에 얼어붙었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 상사에게 말했죠.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뭘 하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출장.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불쾌했습니다. 우리 독일 기술이 밀릴 리 없어. 이건 내가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증명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도대체 뭐야?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동아시아 국가 하나일 뿐이야. 독일의 기술적 섬세함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지만 착륙하자마자 제 예감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에서 만난 안내 직원은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고 영어도 완벽했습니다. 그 차분한 태도에 저는 잠시 당황했죠. Herzlich willkommen, Herr Schmidt. 어서 오세요, 슈미트 선생님. 그 순간 뭐랄까 뒷덜미가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나라는 외국인을 맞이하는 기본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화물 찾고 나가는 길.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이 천장을 뒤덮고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공기조차 정제된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공항이야? 호텔까지 가는 도로에서도 놀람은 계속됐습니다. 도로 옆을 지나는 친한 경버스. 끊김없는 신호체계. 독일조차 이렇게 정돈된 도시는 드물거든요. 운전해주신 이정민 과장은 말했습니다. 내일은 방산 공장부터 모십니다. K2, K9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좋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을 넘어섰다니. 말도 안 돼. 그 밤 호텔 방에 누워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TV를 켜니 한국의 무기 수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폴란드, K2 전차 독일산보다 빠른 납기와 성능으로 평가. 리모컨을 꺼버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일까? 아니겠지. 내일이면 다 드러날 거야. 이런 생각을 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민 과장과 함께 도착한 곳은 한국의 대표 방산기업 중 하나인 중공업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독일 방산 공장들은 대체로 무겁고 폐쇄적인 분위기인데 여긴 뭔가 달랐습니다. 정돈되고 밝고 조직적인 느낌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흰색 작업복을 입은 박지은 책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다니엘 슈미트 씨.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기술자라기보단 리더에 가깝다.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죠. 공장 내부는 한마디로 정교한 혼돈이었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 위를 움직이는 로봇팔, 스파크를 튀기며 용접되는 전차 차체,
자동화된 검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K2 전차입니다. 현장 테스트용 모델이죠. 검은색의 날렵한 차체, 복잡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탑승 시스템에는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독일 파워팩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국산입니다. 그 당시 독일 수출이 지연되자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자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몇 년 걸리지 않으셨나요? 총 3년 반. 테스트 포함입니다. 3년 반. 독일에선 부품 하나 바꾸는 데만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K2는 한국 기술 자립의 상징이에요. 진행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뚝심과 추진력은 유럽과는 결이 달랐어요.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물었죠. 어떠셨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확실히 다르네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세계였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뒤 박지은 책임은 저를 또 다른 시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K9 자주포 시연 보러 가실까요? 유럽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K9? 물론 알고 있었죠. 유럽에서 늘 독일의 피쉬 2000 자주포가 기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K9 그 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전 믿지 않았습니다. 전통이 없는 무기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다. 그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념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K9 자주포가 시험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무광 검정의 포신, 안정된 궤도, 단단한 차체 외형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지은 책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몇 발을 발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신호가 떨어지고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포성이 울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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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포탄이 연속으로 날아갔고 대기 중에 공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총 12발, 자동 장전 시스템과 고속 재장전 기술 덕분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발사 간격은 평균 5초 미만이고 사거리는 40km 이상 나옵니다.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저는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의 자주포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조작 체계도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박지은 책임이 덧붙였죠. 게다가 가격은 피쉬 2000의 절반 수준. 정비 유지 비용도 낮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독일이 기술의 끝이 아니었다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독일을 앞섰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 굴욕이 아니라 충격이자 각성이었어요. 시연이 끝난 뒤 저는 K9 자주포 옆에 서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의지와 기술의 총합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출장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이정민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공장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머릿속은 아직도 K9의 포성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진짜 가능하다는 걸 아직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서울 외곽의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전기차들이 오가고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충전소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나라라니. 공장에 도착하니 최민수라는 중후한 분위기의 관리자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다니엘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에너지를 다루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정갈하고 조용한 공간에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정밀하게 조립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이 박자 맞춰 움직이며 수만 개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죠. 최민수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배터리가 약 10만 셀 이상입니다. 이 셀들은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독일 자동차에도 들어갑니까? 그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우디, BMW, 벤츠, 다 저희 고객입니다. 테슬라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믿었던 독일의 전기차들. 그 핵심이 한국 기술이었다니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일본, 중국과 경쟁이 치열했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돌파했습니다. 자립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걸 우리 산업계는 절실히 느껴왔거든요. 그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산이건 배터리건 한국은 늘 의존을 거부하고 직접 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설 때 저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기술 지형이 이제 바뀌고 있다. 배터리 공장을 나오는 길, 나는 말이 없었고 이정민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네요. 도착한 곳은 한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 첨단 반도체 생산단지였습니다. 입구에서 윤서영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정장 차림에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있었어요. 슈미트 씨, 반갑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심장을 보여드릴게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깨끗함 그 자체였습니다. 클린룸 안에서는 먼지 한 톨조차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었고 로봇들과 작업자들이 정해진 박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메모리 칩 라인입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가 여기서 시작돼요. 윤 박사는 웨이퍼를 조심스럽게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원형의 판. 그 위에 새겨진 정교한 회로는 마치 미니어처 도시 같았습니다. 이 작은 칩이 스마트폰, 자동차, 위성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AI 반도체까지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독일도 반도체 기술은 약한 편이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졌을 줄은 몰랐다. 몇 년 전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게 중단될 위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결국 필요한 모든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없이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일본의 규제를 정면 돌파하고 오히려 기술을 끌어올렸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 하려 했습니까? 파트너국을 믿는 방식도 있었을 텐데요. 윤서영 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알거든요. 외부에 의존하면 진짜 위기 앞에선 무력하다는 걸. 그 대답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독일은 기술은 강했지만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하겠다는 이 결기만큼은 우리가 졌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나는 가방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K 전차의 엔진 소리, K9의 포성, 배터리 셀의 진동, 웨이퍼 위의 반짝임,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죠. 나는 노트북을 열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술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자립이다. 한 문장을 쓴 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나는 독일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라 믿었고 한국은 그저 빠른 추격자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루 만에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K방사는 서방 기술을 압축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했고 배터리는 독일 전기차 산업을 지탱하는 실체였으며 반도체는 위기를 정면 돌파한 근성과 혁신의 결정체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을까? 왜 여태 자부심만 지키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박지은 책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끊기면 끝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 한 문장이 한국이 가진 철학을 요약하고 있었죠. 누군가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천 개의 빛이 이제는 기술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담담하게 자랑하지 않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나라는 한국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떠졌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고
정돈돼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잠들기 직전까지 적은 메모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K2, 독일 없이 만든 전차, K9, G를 넘는 포성, 배터리, 독일차의 심장, 반도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오만함이 무너진 기록, 그리고 존경이 싹튼 흔적이었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씨, 공항으로 모실게요. 차에 올라타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장면을 눈에 새기려 애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나는 고개를 돌려 이정민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흰 원래 자랑 잘 안 하는 나라라서요. 그 대신 묵묵히 해내는 걸 좋아하죠.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방식입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대신 결과로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를 바꾼다.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이륙할 때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지만 내 마음속에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뮌헨, 회색빛 겨울하늘 아래 익숙한 도시 풍경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군. 이라는 말이 나와야 했지만 그저 다시 왔을 뿐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했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메모를 하나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의 포신, K9의 포격, 배터리 셀의 진동, 반도체 웨이퍼의 광채,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독일의 기술이 세계 기준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기준을 다시 쓰고 있었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때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방산을 만들고 전기차의 심장을 만들고 반도체의 반세기를 이끌고 있다. 타이핑을 멈춘 나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셨던 그 차분한 공기와는 또 달랐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아직도 자부심에 기대고 있지만 한국은 결과로 말하는군. 그리고 돌아온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시간이다. 기술도, 태도도, 철학도. 한국은 세계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저장은 자동으로 되었고 나는 그 파일을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에 조용히 울리는 이메일 알림. 편집장의 답장이었죠. 정말 훌륭한 기사였어요. 제목을 정해보죠.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하지만 딱 하루 만에 무릎 꿇었다. 나는 웃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신만만했던 독일 기술 컨설턴트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자부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기술과 정신에 감동한 이야기. 저는 아직도 그 마지막 대사가 잊히질 않아요. 우린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K방산,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그 모든 걸 의존 없이 해낸 이 나라.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